저는 평범한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3개월 전에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했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성공한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집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매일 같이 폭언에 시달렸고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었죠. 결혼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저를 압박했고 결국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차라리 해방감이 더 컸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어요. 여기가 내 카페구나. 인테리어 잘했네. 반갑지 않은 손님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내 연락처를 아직 갖고 있어서.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7년 동안 할 말 다 하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더 할 말이 있다고요? 내가 많이 아파. 뭐라고요? 말기암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7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병에 걸렸다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부탁이요? 네가 내 병간호 좀 해줘. 네?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혼했어요. 이제 남이라고요. 알아. 하지만 내 상태를 아는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적합해. 너 간호사 출신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전 남편 병간호까지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때 남편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내 유언장이야. 내가 나를 끝까지 돌봐주면 내 재산 30억을 너한테 남기기로 했어.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 내 카페 잘 안 되고 있잖아.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별로 못 받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맞아요. 이혼 후 시작한 카페는 적자였고 빚까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싸구려 아니에요. 뭐? 싸구려? 30억이 싸구려야? 너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어? 내가 너 좀 도와주려는 거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쓰러질 것 같았죠.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싫어. 병원은 지긋지긋해. 이제 가봐야 의미 없어. 전 남편은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미웠지만 그래도 죽어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솔직히 30억이라는 금액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다음 날 고민 끝에 전 신우이에게 연락했어요. 우리 이혼 과정에서 신우이만이 저를 이해해 주었거든요. 신우 저예요. 어머 애기야. 잘 지내? 연락이 뜸했네. 네. 사실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내 동생이 무슨 일로? 자기가 말기암이라고. 그리고 병간호해주면 30억을 준대요. 뭐라고? 30억? 병간호? 잠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아파 보였어요.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고. 그 녀석 말 함부로 믿지 마. 너 또 속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카페 주소 좀 보내줘. 신우이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어제 동생이 왔다고. 어떤 모습이었어? 많이 야위었고 창백했어요. 기침도 심하게 하고. 그래. 그 녀석이 정말 아픈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가족들한테는 안 했지? 아직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잘했어. 일단 아무한테도, 특히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먼저 상황을 파악해 볼게. 그런데 왜 의심하세요? 병이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내 동생을 잘 알아. 녀석이 갑자기 그렇게 후하게 굴 사람이 아니야. 더구나 너한테는. 신우이의 말에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전 남편이 저를 그렇게 배려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을 생각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병원에 연락해 봤어. 동생이 정기 검진을 받긴 했는데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건 아니래. 경미한 질환이 있대. 뭐라고요? 그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동생이 최근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대. 수익자는 새 여자친구야. 새 여자친구요? 그래, 지민이라고. 동생의 현재 간병인이자 여자친구야. 너 모르지?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병간호를 부탁했는데. 바로 그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내게 병간호를 부탁하면서 유언장까지 보여줬다면서.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한 병도 아니고 새 여자친구도 있고. 신우이의 말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전 남편이 저를 속인 건가요? 아니면 신우이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병원 기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최근에 말기 진단을 받았을 수도. 아니야. 어제 동생 집에 갔었어. 그 여자도 만났고. 둘이 아주 친밀하더라고. 그리고 내 이야기도 나왔어. 제 이야기요? 그래. 지민이라는 여자가 너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내가 간호사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왜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나요? 그게 바로 내가 의심하는 부분이야. 동생과 그 여자 둘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신우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결국 전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 신우이 말처럼 뭔가 음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이 아픈 건지. 다음 날 전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생각해봤어요. 병간호. 내가 할게요. 정말? 고마워. 넌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매일 올 수는 없고 주 3회만 가능해요. 그리고 의료 기록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내일부터 와줄 수 있어? 네, 갈게요. 다음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 남편의 집을 찾았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집이 아니라 새로 구입한 고급 빌라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민이에요. 간병인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전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정말 아파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상태가 나아 보였어요. 왔구나. 고마워. 의료 기록은요? 지민아, 서랍에 있는 서류 좀 가져다 줘. 지민이 서류를 가져왔고 저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MRI 영상과 진단서.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간 부위에 큰 종양이 있었고 의사의 소견도 있었죠. 말기 간암 예상 6개월 미만.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의료 기록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 영상.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아프세요? 그럭저럭이야. 약 먹으면 좀 나아. 약은 어떤 걸 드세요? 지민이가 다 알아서 해줘. 너는 주로 식사 준비나 청소, 간단한 체크만 해주면 돼.
간병인이 있는데 제가 필요한가요? 지민이는 의료 지식이 없잖아. 내가 있으면 좀 더 안심이 돼. 그렇게 병간호가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전 남편의 집을 방문해 식사를 준비하고 생활 환경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전 남편은 제가 없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는 맥주가 가득했고 쓰레기통에는 배달음식 용기가 많았죠. 말기 암 환자가 그렇게 먹어도 되나요? 또한 지민이와 전 남편의 관계도 수상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간병인과 환자 사이였지만 가끔 친밀한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잡는다든지 속삭이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지민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간병하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에요. 제가 워낙 이 일을 오래 해서요. 오래요? 병간호 일을요? 네, 5년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전 남편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그냥 소개로요. 그럼 병이 생기기 전부터 알고 지내셨던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민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날 밤 신우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언니 전 남편이 정말 아픈 것 같기는 해요. 의료 기록도 받고. 야,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해? 요즘은 가짜 의료 기록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겠지, 30억짜리 이유가.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진단서 발급한 의사를 알아봤어. 그 의사는 실존하지 않아. 병원은 진짜지만 그런 의사는 없대. 정말요? 그렇다면. 그래, 다 가짜야. 동생이 너에게 뭔가 큰 계획이 있는 거지. 신우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죠. 다음 날은 병간호 날이 아니었지만 갑자기 찾아갔어요.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차도 주차되어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놀랍게도 열렸어요. 조용히 들어가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으로 향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그 여자가 완전히 넘어온 것 같아. 지민아, 넌 연기 너무 잘한다니까. 간병인 역할이 딱이야. 연기요? 뭐가 연기라는 거죠? 문을 열자 전 남편과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전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도 있고 말하는 목소리도 힘차고요. 너, 왜 여기 있어? 오늘 오는 날 아니잖아. 비밀번호가 같더군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서. 무슨 연기요? 말기암이 연기였다는 거예요? 잠깐만 오해하지 마. 내가 설명할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저를 속였잖아요. 도대체 왜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다 들었잖아. 지민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전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알았어. 말할게. 맞아. 난 말기암이 아니야. 하지만 병은 있어. 간 질환이 있다고. 그럼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30억짜리 유언장까지 보여주면서. 그건 널 다시 내 곁에 두고 싶었어. 뭐라고요? 이혼 후에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가 필요했어. 거짓말이죠? 저 없이도 잘 지내고 있잖아요. 지민 씨와 함께. 부탁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전 남편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믿을 수 없네요. 제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다니. 이제 그만둘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잠깐,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차가운 눈빛, 위협적인 목소리.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드러났죠. 무슨 뜻이에요? 넌 이미 깊이 관여했어.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계약서요? 아, 유언장 말이죠. 그건 가짜잖아요. 유언장만 가짜가 아니야. 내가 사인한 다른 서류들. 거기에는 내가 환자 돌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만약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내용도. 무슨 소리예요? 지민이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확실히 제 서명이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기억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간단해. 내가 나를 간호하는 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해. 너는 전직 간호사고 의료행위를 했으니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나는 내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줬다고 증언할 거야. 지민 씨는요? 난 그저 증인일 뿐이야. 내 간호를 받던 환자가 위험해지는 걸 목격했다고 말할 거고. 그리고 보험금.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50억이야. 이게 다 돈 때문이었어요? 뭐든 다 돈 때문이지. 널 다시 만난 것도, 병간호를 부탁한 것도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쉽게 생각해. 넌 이미 내 함정에 빠졌어. 곧 의료사고가 일어날 거고, 넌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전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저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허락할 리 없잖아요. 그래, 이미 시작됐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어요. 경련을 일으키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죠. 지민이는 당황한 듯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아까 내가 준 차를 마셨어. 무슨 약을 탔어? 아니에요. 제가 차를 준 적도 없어요. 거짓말 마. 내가 봤다고. 큰일이에요. 빨리 119에 전화해요. 안 돼. 구급차 오면 너 체포될 거야. 그 차에 무슨 약 탔어? 믿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계속된 경련에 전 남편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일단 응급처치부터 해야 했어요. 간호사 경험을 살려 재빨리 행동했죠. 지민 씨, 빨리 담요 가져와요. 그리고 그의 머리 밑에 뭐 부드러운 걸 받쳐주세요. 난 못해. 진정제. 약통에 있어. 어디요? 저기 서랍에. 빨리. 서랍으로 달려가 약통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게 진정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죠. 제가 간호사였으니까요. 이건 독성 물질이었어요. 만약 이걸 투여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거 진정제 아니잖아요. 뭐? 그게. 지민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한 표정에서 냉정한 표정으로요. 그래, 알았어. 우린 널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그 약을 줬으면 이미 끝났을 텐데. 그때 전 남편이 웃으며 일어났어요. 경련은 연기였던 거죠. 역시 간호사라 약에 대해 잘 알고 있네. 계획이 틀어졌어. 이게 다 연극이었어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그래. 내가 그 독성 약물을 주사했다면 우린 증거를 잡았을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날 해치려 했다는. 그럼 보험금도 받고 너도 처벌받고. 일석이조지. 당신들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냉정하게 생각해봐.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여기 CCTV가 있어. 내가 약통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다 찍혀 있을 거야.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널 믿겠어?
전직 간호사가 전 남편에게 독국물을 주입하려 했다. 좋은 뉴스거리 아니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하지만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왜 미리 말해주는 거죠? 계획이 실패했다면서요? 지민이 계속해서 웃으며 말했어요. 바보 같으니.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우린 계속 시도할 거야. 내가 결국 함정에 빠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서 날 치료하는 게 어때? 내 병 간호해주고 30억도 받고. 우리가 제안한 대로. 이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정말 아픈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 어차피 넌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 도망칠 거라면 지금이 기회였어요. 하지만 전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녹음하고 있었다는 거 몰랐죠? 뭐?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됐어요. 당신들의 계획 함정, 모든 것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언제부터, 시간이 언제부터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제가 당신들의 계획을 다 녹음했다는 거예요. 이 녹음본을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해. 당장. 전 남편이 달려들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방금 녹음된 내용도 실시간으로 전송 중이에요. 거짓말. 그런 기능 어디 있어? 신우이가 추천해준 앱이에요. 범죄 예방용으로 만들어진 거라던데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설치했죠. 전 남편과 지민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 말을 누가 믿겠어? 내가 변호사를 10명이고 20명이고 고용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답니다. 문이 열리면서 신우이와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모든 건 내 계획이었어, 동생아. 네가 올케를 이렇게 괴롭힐 줄 알고 있었거든. 뭐? 설마 이 모든 게 누나가 꾸민 거라고? 맞아요. 신우이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을 때부터요. 신우이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동생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걸 보험사 친구를 통해 알았어. 금액이 너무 컸고 상황이 수상해서 조사해봤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누나,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전 남편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녹음된 대화, 가짜 의료 기록, 약물까지. 형사들이 전 남편과 지민을 체포했고 두 사람은 사기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신우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용기 내서 끝까지 해낸 거잖아. 동생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 미안해. 아니에요.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제 넌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카페에 집중할래요.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려고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제 우린 가족이 아니라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요. 좋은 친구로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저는 카페에 새로 만든 신메뉴로 동네에 이름을 알렸어요. 전 남편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주위의 얘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남편의 구속으로 그와의 모든 인연이 끝났고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변호사였어요. 우리의 대화는 길어졌고,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제 인생에도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